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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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 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BMW의 620D GT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차량 BMW의 620D GT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620D GT뿐만이 아니라 6GT 자체, 즉 630i GT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는 것과 같이 단종이 된다는 말 때문에 엄청난 할인을 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의 차량 같은 경우에도 거의 2천만 원에 달하는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6GT 같은 경우에 라인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디젤 모델이 있고 가솔린 모델이 있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2000cc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조금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에 연비가 이제 13km가 넘어가면서 유지비가 굉장히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라인업은 이제 구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럭셔리와 M 스포츠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630i와 640i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 모델 다 3000cc의 6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지만, 이제 640i 같은 경우에는 520i와 530i의 차이처럼 힘이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630i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620D GT를 하냐 아니면은 630i GT로 하냐, 이렇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의 차량 620D GT라고 했는데요. 럭셔리가 아니라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럭셔리와 M 스포츠 패키지 가격 차이 같은 경우에는 한 3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능적이나 옵션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외부랑 내부에 대해서 이제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이렇게 시각적인 부분만 조금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빠르게 한번 만나보실게요. 자, 우선은 안타깝게도 620D GT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레이저 라이트 대체품이 들어간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620D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대체품 자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레이저 라이트가 아니라 일반 라이트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이제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크롬이 거의 안 들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롬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크롬도 무광의 크롬으로 들어가는 반면 620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반짝거리는 스타일의 유광 크롬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아쉽게도 구형 플랫폼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드리고 있는데 구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릴에서 불빛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릴이 막혀 있기 때문에 액티브 에어 스트림 기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사실상 6GT 중에서 기본적으로 620D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조금은 저렴하게 나온 모델입니다. 물론 630i와 실질적으로 한 1000만 원이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서라운드 뷰라든지 반자율 주행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옵션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으면서, 측면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시죠. 측면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선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90mm를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7시리즈, 바로 이전에 구형 7시리즈인 플랫폼과 동일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롱바디까지는 아쉽게도 아니지만 그래도 숏바디의 휠 베이스인 3070mm를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거주성만큼은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이동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9인치 가 들어갑니다. 럭셔리로 하시던지 아니면 M 스포츠 패키지로 하던지 구분에 관계없이 사이즈는 동일하게 19인치이지만 디자인만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 라고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럭셔리 라인이 아니라 M 스포츠 패키지지만 구형 플랫폼을 사용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크롬 몰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옛날에 나온 차 같았으면 너무 올드해 보일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어울려지고 있는 것 같고요. B필러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블랙 하이글 글로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몰딩 자체가 없는 프레임리스 도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럭셔리하긴 하지만, 아쉽게도 차량 가격이 9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중 접합 유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압축 도어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패밀리카로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구형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장점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은 아마 컴포트 액세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컴포트 액세스는 차 키를 소지하고만 계신
누르신다면은 굳이 차키를 누르지 않아도 이제 손을 도어 캐치에 넣었을 때 문이 열리거나 아니면 문을 잠글 수 있는데, 이러한 컴포트 액세스가 요즘 나오는 이제 차량들은 1열에만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6GT 같은 경우에는 1열뿐 아니라 2열에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훨씬 더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나름 예쁜 쿠페형으로 어느 정도 살짝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6GT라는 라인업이 세단의 럭셔리함과 더불어 SUV의 넓은 공간성을 합쳐놓은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후면 넘어가서 설명 이어가 볼게요. 일단 후면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속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110km 이상일 때 올라가고 한 70인가 80km 미만일 때 다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행하실 때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차량이 정차되어 있어도 가변식으로 스포일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깔끔하게 내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 그란 투리스모라는 차량 명칭에 대한 약자인 GT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등급인 620D라는 레터링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630i부터는 기본적으로 4륜 구동이 포함입니다. 하지만 620D부터는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만약에 430만원의 추가금을 내신다면은 이제 X드라이브, 즉 4륜 구동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X드라이브 배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4륜 구동이 아니라 후륜 구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전면 그 다음에 측면에 비해서 후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크롬이 사용이 되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봤을 때에는 블랙 하이글로시보다는 플라스틱을 조금 더 많이 쓰여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배기 팁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양 사이드에 준비가 되어 있는 듀얼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가 조금 더 탄탄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이제 후방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단의 럭셔리함과 SUV의 공간성을 살려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상 기본 트렁크 사이즈만 따지더라도 610리터의 공간성을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것도 조금 작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폴딩을 하시면 조금 더 늘어날 텐데, 4대2의 4의 비율을 자랑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폴딩을 하시면은 최대 적재량은 1800리터, 기본 트렁크 사이즈에서 약 3배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차박 당연히 문제가 없고요, 장거리 여행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그란 투리스모라는 차량 자체가 장거리 여행에 맞춰진 경주용 차량으로 이렇게 나온 차량인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공간성은 넓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러기지 스크린이 하드 스타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히든 스테이지 공간도 유압식으로서 잡고 있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물론 깊이가 엄청 깊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넓은 섹션을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성을 바탕으로 이제 수납을 적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실내는 또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시죠. 자, 먼저 1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차 문을 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시트 컬러죠. 현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카 시트입니다. 밝은 계열의 브라운이 아니라 어두운 계열의 이 모카 시트는 약간 초콜릿 색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점으로는 보통 이제 밝은 계열이었으면 관리가 조금 불편하겠지만 어두운 계열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벤츠와는 달리 BM은 아직까지도 시트 컬러에 대해서 추가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다른 자동차 사양들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현재 2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사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하만 카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를 부탁드리면서 실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실내에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이 차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BMW 차량들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올드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핸들을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럭셔리였으면 빵빵한 핸들이 들어갔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T자 형태의 이제 핸들이 들어갔는데,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M 배지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M 스포츠 패키지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게 조금 유행이지만 아쉽게도 통합은 되어 있진 않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플레이 자체가 워낙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인성 결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제 센터페시아 마감 처리가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버튼들이 알루미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멋진 스타일을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버튼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터치식으로 현재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컵홀더 있고요. 컵홀더 위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흔히들 알고 계셨던 기어봉 형태가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 기어봉은 기계식이 아니라 전자식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크게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전자식이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에 큰 무리가 안 가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뽑히고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M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럭셔리와는 달리 실내 인테리어 트림 자체는 알루미늄 람비클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도 무드 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밝아서 지금은 잘 티가 안 나겠지만 야간 시에 보셨을 때는 상당히 멋있고도 은은한 불빛을 자랑을 해주고 있으며 지금 전체적으로 쭉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내 가죽 같은 경우에는 무려 나파 가죽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착자감도 결코 나쁘지 않은데요. 바로 한번 2열 넘어가 볼게요. 2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모카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BMW에서는 블랙 시트보다는 모카 시트가 훨씬 더 인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뭐 브라운 시트라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칙칙한 검정색보다는 이런 식으로 브라운 시트, 즉 모카 시트가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확실히 3070m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공간성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지금 1열의 시트를 뒤쪽으로 쭉 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2열의 레그룸이 그렇게 비좁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헤드룸이 좁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안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크신 분들이 앉으신다라고 하셔도 뭐 헤드룸이 엄청나게 타이트하다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썬루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분할 형식이 아니라 통창 방식이기 때문에 개방감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부분이죠. 썬블라인드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프레임리스 도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동 형태가 아니라 자동 형태의 썬블라인드가 들어간 것 같은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이고 확실히 뭐 거주성은 당연히 편하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로도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지금까지 BMW의 6G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6GT는 아니지만 제가 한때 3GT를 탔었기 때문에 이 GT라는 라인업이 얼마나 좋은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아시는 분들은 아셨고 찾으시는 분들만 찾으셨던 게 GT라는 라인업인데 이번에 엄청난 할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 팀장의 개인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차량은 더욱더 좋기 때문에 빠르게 그리고 높은 할인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